반갑습니다. 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상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주에 큐베이스 엘리먼트 10.5 버전 잘 다운받아서 설치했나요? 그 이전 내용까지 한번 복습도 좀 해봤고요. 조금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업 내용이 진행될 텐데요. 이제 이후부터 방영될 내용들은 사실은 원래 저번주 4주차 강의를 위해 찍어놨던 부분들이에요. 저는 원래 그냥 학교에서 그 권장하는 시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보단 더 빨리 했죠. 항상 저는 제때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사이버 캠퍼스 시스템에 탑재를 해놨었는데, 하필이면 딱 월요일날 수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전전날인 토요일날에 이제 그 스테인버그사에서 이제 큐베이스 엘리먼트 10.5 버전을 2달 동안 체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벤트를 제가 소식을 알게 돼갖고 급하게 새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에 대한 동영상을 찍은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실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를 더 나갈 게 아니라 빨리 이 체험판을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다운받고 설치하고 설정하는 걸부터 먼저 설명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급하게 주말 동안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4주 강의를 대신하게 한 겁니다. 4주 강의를 대신할 만큼 충분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원래 4주차 강의를 찍어뒀던 내용들이 이번 주 5주차로 넘어오게 된 거죠. 뭐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공지를 했기 때문에 알고들 있을 텐데요. 그냥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셈 치고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원래 4주차 강의를 위해서 찍었던 시점은 큐베이스 엘리먼트 10.5 버전 뭐 그 이벤트가 소개되기 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래 사용하던 큐베이스 프로 10으로 이 동영상 강의를 찍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습할 건 엘리먼트 10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별 차이가 아니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어떤 것인지를 좀 알려줄게요. 일단 제일 여러분들이 티가 나는 건 저걸 거예요. 그 처음에 화면을 열면 화면 구성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4주차 강의를 찍을 때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했었죠. 뭐 로어존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화면이 좀 다르게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외로 당황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이따 동영상 강의에서 나올 큐베이스 프로 10 버전이나 엘리먼트 10 버전이나 똑같이 할리온소닉 SE가 있기는 매한가지인데 단지 탑재된 음색의 개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프로 버전이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음색을 갖고 있죠. 근데 하필이면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사용했던 음색들이 엘리먼트 버전엔 없는 음색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 동영상을 보게 되다 보면 교수님이 할리온소닉에서 사용한 음색이 내 엘리먼트에는 없는데 라고 막 당황할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새삼스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엘리먼트에 없는 음색일 뿐이에요. 그냥 만약에 플룻이면 플룻, 피아노면 피아노, 베이스면 베이스, 그냥 전혀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음색을 사용해서 실습해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은 음색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엘리먼트에 있는 베이스 음색, 엘리먼트에 있는 피아노 음색, 플룻 음색 이런 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예 그냥 저도 큐베이스 엘리먼트 10.5 버전으로 동영상 강의 자체로 찍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뭐 궁금하거나 의아스럽거나 하는 점이 있으면 꼭 사이버 캠퍼스의 질의응답을 통하거나 아니면 우리 간간히 그 백석톡을 통해서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백석톡을 통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질문해줘도 좋습니다. 여튼 혹시라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혼자 가지 말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과 관련해서는 꼭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짚고 넘어갈 게 있으면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의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앞볼을 보고 악상을 입력하는 거, 이제 원래 3주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더 이어서 한번 이제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진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거 보이나요? 큐베이스 10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했고요. 뭐 일련의 부팅 과정들이 이제 거치면서 큐베이스가 실행되겠죠. 아주 자세한 사항들, 뭐 늘 반복되는 사항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번 주, 저저번 주 다 했던 내용이니까요. 자, 우리는 여기 템플릿 화면이 떴죠.
이 수많은 화면 중에서 우리는 more라는 메뉴를 택하기로 했었고 empty라는 템플릿을 선택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자, create를 누릅니다. 자, 큐베이스 한 곡마다 한 폴더 기억나죠? 자, 지금 저의 경우는 여기 로컬 디스크 D 디스크에 내 음악 작업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었죠. 이미 저번 주에 했던 겁니다. 저번 주에 학교정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단지 자, 학교정을 선택하고 끝냅시다. 자, 여러분들 앞보 다 다운받았죠? 이 학교정 앞보를 저번 주 이제 입력하다가 말았잖아요. 자, 오늘은 조금 더 복습을 해보면서 더 진도를 살짝 나갈 텐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진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뭐 그때 한번 얘기했었지만 여러분들 실제 실습실에서 이 악보를 나눠줄 때는 여기다 메트로놈 수치도 다 적어줄 거고 어떤 가상각기 쓰면 되는지 옥타브는 뭘로 하는지 이런 것도 적어줄 겁니다. 지금 일단 참고로만 해보죠. 이왕이면 프린트를 해서 보는 게 하면서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게 편할 겁니다. 자, 닫아보고요. 자, 이 곡의 템포 뭐 저번 주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니까요. 템포는 92라고 합시다. 박자는 4분의 4. 자, 처음에 박자하고 템포부터 정합시다. 어디서 하면 되죠? 제가 지금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부분 보이죠? 자, 요 12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뭐라고 되죠? 템포. 예, 여기서 템포를 입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됐죠? 더블 클릭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클릭하고 92라고 수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만입니다. 자, 그 다음 박자.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지금 4분의 4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겠네요. 그냥 가만히 놔둡시다. 자, 이제 박자하고 템포가 설정이 됐고 요 얘기만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타임 시그너처라고 나오죠. 참고로 이 타임 시그너처가 박자표란 뜻이에요.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요런 단어 하나하나 나중에 여러분들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사람들은 간단한 용어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영어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훌룻부터 악상을 입력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저번 주에도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만 찍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는 어차피 쉬는 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가상악기 트랙을 하나 만들어야죠. 제가 지금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여기 트랙 리스트에서 오른 클릭을 합니다. Add Instrument 트랙을 하면 되죠. 이게 가상악기 트랙이었죠. 자, 자세한 이유 다 예전에 설명했었죠. 자, 가상악기는 여기 가운데를 그냥 눌러도 돼요. 꼭 여기 화살표 누를 필요 없이. 우리는 할리언 소닉 SE라는 가상악기를 쓸 텐데 지금 저는 이거 제가 커스텀으로 이거 제가 따로 메뉴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이 신스라는 메뉴 안에 들어가야 여기 할리언 소닉 SE라는 가상악기가 뜰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저는 그걸 여기로 옮겨놨을 뿐이에요. 자, 선택을 해봅시다. 나머지 가만 냅두고 Add 트랙을 누릅니다. 약간 빠르다고요, 말이? 저번 주 한 거 복습이니까요. 여기서 또 계속 천천히 똑같이 느리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저번 주 강의를 한번 복습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습하게 되면 알 거예요. 동영상 강의만 보면서 외울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자, 할리언 소닉은 원래 본래 16개의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상악기지만 이렇게 인스트루먼트 트랙에서 할리언 소닉이라는 걸 불러드리면 하나밖에 못 써요. 자, 2번에서 16번까지는 일단 정신건강상 무시합시다. 자, 1번만 생각해요. 자,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악기를 불러드립니다. 뭘 불러드려야죠? 훌룻이죠. 자,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창이 떴죠? 제가 지금 마우스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게 검색창입니다. 여기다 뭐라고 적을까요? 훌루트. 뭐가 안 적혀요. 왜 그러죠? 지금은 제대로 나왔네요. 만약에 혹시나 안 돼요. 한양키가 눌러져 있는 경우는 검색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영어로 바꿔두고요. 자, 훌루트 한번 검색을 해보죠. FLUTE. 그럼 훌룻 여기 보면 훌룻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음색들이 쭉 검색이 됩니다. 훌룻 계열들의 이게 뭐 100% 완벽한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자, 우리는 그 중에서 일단 어떤 걸 선택해 보냐면 맨 위에 그냥 GM074 훌룻이라고 되는 걸 한번 해보죠. 그냥 더블 클릭을 해봅시다. 더블 클릭을 하면 뭔가 이렇게 로딩이 될 테고 이렇게 첫 번째 슬롯에 불러들여질 겁니다. 이렇게 떠야 제대로 부른 거예요. 자, 닫아버리겠습니다. 요 X 눌러서 자, 건반 눌러볼까요? 여러분들 소리 나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소리가 안 나요. 제가 여기서 소리를 나게 해두면은 그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갖고 이게 뭐 하울링 피드백 현상이 일어나갖고 저는 지금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야 돼갖고 사실은 지금 이 동영상 강의도 지금 두 번째 찍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다 찍어놨는데 세팅이 잘못되어 있어갖고 소리가 안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찍었었거든요. 자, 여하튼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잘 나면 이 X 표시 눌러서 닫아봅시다.
자, 여기 트랙의 이름도 바꿉니다. 할리언소닉 SE01이라고 하는 거 더블 클릭을 해서 플롯이라고 바꿔주죠. 자, 여기다가는 한글로 적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영어로 적을게요. FLUT, 플롯. 플롯은 그냥 필이란 뜻이에요, 단순히. 자, 그리고 트랙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다 이제 도화지를 그려야 된다 그랬죠. 실제 이름은 파트라고 하는데 여하튼 도화지를 그려주고, 도화지를 그려서 모자라면 또 도화지를 늘려줘야 된다 그랬죠. 자, 큐베이스 뭐라고 그랬죠? 원래 여기 지금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부분 보이나요? 드로우 버튼, 여기 연필 버튼, 드로우 버튼, 쓰기 버튼으로 뭔가 입력하고, 여기 셀렉션, 여기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화살표 버튼, 선택 버튼으로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왔다 갔다 안 한다 그랬죠. 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엄청 오래 걸려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컴퓨터 음악 자체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힘들지 몰라도 익숙해지면 이거보다 편한 방법이 없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항상 여러분들의 왼손은 키보드 자판의 왼쪽에 있는 컨트롤 시프트 알트의 손가락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무슨 게임과 같다라고 그랬죠. 자, 이거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다 그래요. 단축키를 쓰는 어떤 소프트웨어든 다 여러분들의 기본 자세는 컨트롤 시프트 알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도화지를 그릴 거면 여기다가 자꾸 긋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용이 없어요. 요 트랙이니까 요 트랙 이 선상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려야 돼요. 도화지도. 자, 지금 마우스는 선택 버튼인 상태니까 당연히 화살표 모양으로 돼 있죠. 자, 제가 Alt키를 왼손에 Alt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자, 모양이 바뀌었죠. 쓰기 버튼으로.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입력을 할 때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할 때는 Alt키를 손에서 떼기만 하면 원래 기능인 화살표 버튼으로 돌아옵니다. 자, Alt키를 누릅니다. 쓰기 버튼으로 변했죠. 자, 첫 번째 마디 부근에서 클릭을 하고 옆으로 찍 당겨서 이렇게 도화지를 만듭니다. 자, 이제 Alt키는 손에서 떼면 돼요. 그럼 원래대로 화살표 버튼으로 돌아왔죠. 자, 도화지를 그렸어요. 대충 10마디 분량 정도를 그렸네요. 저의 경우는. 자, 더블 클릭을 해요. 여기서 위에다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갑시다. 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 시간이죠. 요 큰 숫자가 뭐죠?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죠. 점은 뭐죠? 이거는 두 번째 마디의 첫 번째 박자, 두 번째 마디의 두 번째 박자, 두 번째 마디의 세 번째 박자, 뭐 그런 뜻이죠. 그 설명은 저번 주에 했으니까 저번 주 걸 확인해 보길 바라고요. 자, 수평적으로는 시간, 수직적으로는 음정이죠. 자, 참고로 제가 저번 주에 하나를 빼먹은 게 있는데 단축키는 설명을 했어요. 수평 단축키는 영어로 HG를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전 지금 H를 누르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가 되죠. G를 누릅니다. 계속 G를 계속 누르니까 축소가 됐죠. 자, 그런데 이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수직으로 확대 축소하는 건 단축키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큐베이스 10에는 그게 되더라고요. 자, 그냥 H하고 G를 누르면 수평이지만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H를 누르면 수직 확대,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G를 누르면 수직으로 축소가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단위대로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는 이걸 너무 크게 이런 식으로 봐도 이거 어떻게 찍겠어요 지금. 그리고 너무 축소를 해놔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찍어요. 지금 이게 한마디 분량인데 요 자체가. 자, 어렵죠. 여러분들이 적당히 키워놓읍시다. 대충 한 화면에 적어도 뭐 이렇게 몇 마디 분량이 나오게, 이래야 뭔가 좀 찍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한 마디 분량이죠. 여기까지가 한 마디. 자, 학교정으로 돌아옵니다. 자,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니까 좀 스피디하게 가는 겁니다. 솔 랄라 솔미 두 마디만 찍어본다고 쳐봅시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됐었죠? 자동 정렬 기능 키는 것부터 했었죠. 자, 여기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는 거 보이나요? 여기 스냅 버튼을 키는 거죠. 이걸 켜야지 자동적으로 정렬이 된다고 그랬죠. 간격으로. 자, 자동 정렬 기능을 켰습니다. 스냅 버튼을. 몇 분음표 간격으로 정렬할래? 그게 여기라고 그랬죠. 퀀타이즈 프리셋이라고 나오는 요 창입니다. 퀀타이즈 프리셋. 화살표 누릴 필요 없다고 그랬죠. 클릭합니다. 자, 8분음표로 놔두면 8분음표 가상의 정렬선이 생기고 4분음표를 누르면 4분음표 간격으로 정렬선이 생깁니다. 결과가 어떻다고 그랬죠? 이 정렬선 제가 아무렇게나 막 찍어도 무조건 이 4분음표 간격으로만 찍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 다 지워봅시다. 지우는 거 기억 안 난다고 좀 이따 설명합니다. 다시.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 랭스 퀀타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항상 퀀타이즈 링크로 두기로 했었죠. 자, 이렇게 하고 따라갑시다. 학교정으로 입력합니다. 솔솔랄라 솔솔미. 우리가 자, 자동 정렬 기능 몇 분음표, 퀀타이즈 프리셋을 몇 분음표로 하느냐인데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입력할 음표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4분음표가 나오고 2분음표가 나옵니다. 그럼 뭘로 선택을 해야 되죠?
4분음표로 놔둬야겠죠. 그럼 여기 4분음표로 놔둡니다. 그래야 4분음표 간격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2분음표는 당연히 찍을 수 있고요. 이걸 2분음표 간격으로 놔두면 4분음표 간격은 못 찍죠. 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가운데도가 C3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C3예요. 그러니까 요 위치. 자, 그러면 C3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위치의 도는 뭐죠? C4가 되죠. 그럼 요 위치의 솔음은 뭐가 되죠? G4가 됩니다. 그럼 G4, G4, A4, A4, G4, G4, E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우스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죠. 자, 찍어 봅시다. 찍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입력하는 거? 참고 삼아 입력하는 걸 찍는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자, 여기 당연히 큐베이스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드로우 버튼으로 뭔가 입력하고 화살표 버튼으로 뭔가 수정을 하는 건데 전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지금 항상 화살표 버튼 선택 버튼으로 둡니다. 그럼 어떻게 입력하죠? 입력하는 순간에만 왼손에 Alt키를 살짝 누르면 되죠. 자, Alt키를 눌러봅니다. 하나, 둘, 셋. 자, Alt키를 다시 뗍니다. 하나, 둘, 셋. 자,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그러면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요게 이제 네 번째 옥타브의 도. 그 다음에 레, 미, 파, 솔, 요 음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갖다 대고 솔, 솔 이렇게 찍으면 돼요. 라. 자, 그런데 제가 일부러 잘못 찍어 볼게요. 라를 찍어야 되는데 라샵을 찍어 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당황하지 말고 이걸 꼭 지웠다 다시 하는 사람 그럴 필요 없어요. 왼손에 있는 Alt를 손에서 떼어요. 그럼 원래대로 화살표 버튼으로 들어오죠. 원래 화살표 버튼이 하는 역할이 뭐죠? 수정이죠. 얘를 클릭해갖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쭉 잡아당겨서 아래로 내리면 그만이에요. 자, 그리고 참고삼아 여기서 얘기하는데 지금 화면을 옆으로 조금 이동시키려면 제가 지금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맨 왼쪽 아래 부분 보이나요? 요 스크롤 휠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야 되죠. 자, 이거 단축키 그때 알려주지 않았나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마우스 스크롤 휠을 위아래로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렇게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근데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 휠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면 되게 편해요. 시험에 안 나와도 알아두면 편합니다. 저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뭐 간간히 얘기를 해주는데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아둘 필요 없어? 아니죠. 시험에 나오는 게 시험에만 나온다고 중요한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솔솔 랄라 솔 그다음 솔솔을 다시 찍었네요. Alt키 누르고 일부러 제가 잘못 찍겠습니다. F샵을 눌렀네. 잘못 찍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Alt를 손에서 띄면 원래대로 선택 버튼으로 들어가고 이거를 클릭해갖고 위로 잡아당기면 솔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솔. 자, 여기서 이제 미를 또 설명을 해야 되죠. 미는 2분음표잖아요. 제가 클릭을 하고 딱 손을 띄워버리면 이렇게 4분음표로 찍힙니다. 지금 2분음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혀야 되죠. 이 길이만큼. 그럼 어떻게 수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렇게 찍어놓은 상태에서 음표의 앞부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옆 화살표 모양이 생기죠. 그리고 음표의 뒷부분에다가 화살표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옆 화살표 모양이 생기죠.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2분음표를 만드는 방법도 있었죠. 하지만 전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지우는 건 어떻게 하죠? 일부러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은 화살표 버튼이니까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쭉 올가미를 씌워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자체를 클릭을 해버리면 선택이 됩니다. 참고로 선택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줄게요.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하려면 올가미를 쭉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에 하나 올가미를 씌우는 건 되게 쉽죠. 이거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뭐 그럴 일이 많이 있겠냐만 이렇게 건너서 선택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외워두세요.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컨트롤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큐베이스에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음표를 클릭을 하거나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가미를 씌워주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음을 선택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키보드 자판에 델리트 키요. 이 위에 지우개 버튼이 있는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시간만 엄청 오래 걸려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자, Alt키를 지금 누르고 있고요. 쓰기 상태로 바뀌었죠. 미 음을 이제 왼 클릭을 해서 손을 안 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옆으로 쭉 당겨서 길이까지 입력을 해버리고 손을 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는 순간에 그냥 아예 2분음표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제가 그 음표 수정하는 역할을 좀 몇 개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아무 음이나 하나 찍었어요.
아무 미나 하나 찍었습니다. 이건 이미 알죠? 자, 마우스를 음표의 앞부분에다 대고 이렇게 시작 위치를 바꾸든가 음표의 뒷부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저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늘리고 싶은데 얘는 왜 이렇게만 움직이나요? 자, 이건 항상 자동 정렬 기능에 따릅니다. 지금 4분음표로 자동 정렬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찍을 때만 4분음표 간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정을 할 때도 모든 게 다 4분음표 단위대로만 움직여요. 이걸 미세하게 수정하고 싶으면 자동 정렬 기능을 끄든지, 자, 한번 꺼봅시다. 요 제가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는 버튼을 꺼봅시다. 그리고 움직이면 되게 미세하게 조절되죠. 아주 미세하게. 자, 일부러 방금 전으로 되돌아가기 기능 기억나나요? 컨트롤 Z, 컨트롤 Z였죠. 컨트롤 G를 2번 눌러서 원래대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자, 자동 정렬 기능을 키더라도 이 자동 정렬 단위를 좀 작게 해두면 16분음표, 그럼 16분음표 간격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든지, 뭐 이거를 32분음표라면 30분음표 간격으로 조절되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자동 정렬 기능을 끄는 걸 아예 안 합니다. 왜? 나중에 헷갈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세하게 이렇게 조절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동 정렬 기능 끄지 말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음표의 앞과 뒤를 조절하면 미세하게, 마치 자동 정렬 기능을 끈 것처럼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절하면 돼요. 자, 컨트롤 키를 손에서 떼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자동 정렬 기능이 먹겠죠? 그럼 요 단위대로만 움직일 겁니다. 자, 음정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클릭을 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 삼아 화살표 위아래 키보드 자판에 보면 화살표 위아래 커서 있죠. 원하는 음을 선택하고 화살표 커서를 화살표 위 커서를 누르면 계속 음정이 올라가고 아래 커서를 누르면 계속 음정이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음을 선택하고 뭐 전체를 다 선택해도 되고요. 옥타브 단위대로 음을 올렸다 내렸다고 싶으면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 위아래 커서를 누르면, 자, 위에 커서를 누르면 한 옥타브가 올라가죠. 한 번 더 누르면 또 한 옥타브, 한 번 내리면 한 옥타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위아래 커서를 누르면 옥타브 단위대로 바뀌어요. 자, 어느 때 이런 게 써먹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솔솔라라 솔솔미를 찍었다라고 쳐보죠.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거나 잘못 찍었네. 한 옥타브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선택을 해갖고 하나씩 이렇게 한 옥타브씩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러지 말고요. 그냥 원하는 걸 선택하고 올가미 씌워서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위에 커서를 누르면 이렇게 옥타브 단위대로 아예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 요거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그리고 음표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화음을 아직 안 찍었는데 뭐 이렇게 화음이 있다라고 칩시다. 화음이 있을 때 화음을 일률적으로 길이를 다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죠. 지금은 4분음표 길이만큼 찍었는데 이거를 좀 2분음표 길이씩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다 늘려야 되죠. 근데 이 방법을 안 쓰고 한 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화음 자체를 전체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한 음표 중에 하나만 짚고 그냥 길이를 조절하면 다 같이 선택한 애들이 다 같은 길이로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되게 편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은 음표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요 솔솔라라 솔솔미 이후로 설명한 것들은 저번 주에 설명했던 진도들이 아니죠. 지금은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냥 더 걱정하지 말아요. 어차피 이게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로 실습해 보면서 그냥 익어버릴 겁니다. 몸에. 제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할 거니까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